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승재현 위원은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럴 때 되면 어떤 우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범죄도 접하죠. 분노 게이지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막 그런 이제 약간의 포스트 트라우마. 그렇죠. 트라우마 형태. 왜냐면은 이제 그 자세한 조서를 보면 예. 어마어마하게 그 범죄가 자세하게 나오게 될 텐데. 나쁜 사람 많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한 신뢰도 깨질 수가 있겠고요. 그게 자꾸만 생각날 수도 있겠고. 예. 본인은 그럼 어떻게 좀 이 멘탈 관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언제나 이 사건들하고 약간 객관적으로 떨어지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모든 사건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이게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20년, 30년 되면 이게 주인공 시점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또 왜곡을 시킬 수가 있다고 자기의 보는데? 생각을 잡아 넣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하고 요즘도 아니죠. 이제 그 후배님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사건의 공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도 중요하다. 결국 정의의 실현이라는 게 네 앞에 있는 이 사건의 정의를 실현하다 보면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영어로 말하면 디스크리트, 정말 선별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지금 목돈 지킴 연구소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들 이제 목돈도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당국에서.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막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런 거 보면 경찰도 수사의 총량의 법칙이 있고 검찰도 수사의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에 그렇게 투입돼 버리면 우리 목돈은 누가 지켜주죠? 그러니까 하나 사건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의 형평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100만 원은 그들의 1,000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키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어떤 잔인한 범죄 이런 것들 많이 맨날 접한단 말이죠. 더 잔인한 걸 보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승재현 위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요 정도 잔인함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막 그런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본의 아니게 어떤 막 편견을 갖게 되는 이게 멘탈이 좀 깨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아까 제가 답을 해드린 더 잔인한 걸 본다. 더 잔인한 스릴러를 보죠. 영화를 본다고요? 예. 뭡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죠. 좀 더 잔인한. 그래서 상쇄시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되나요?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긴 이제 본인만 이거 보니까 이게 검사분일 수도 있고 이게 왜냐면 왜 그런 거 접하다 보면 좀 한쪽에 치우쳐지게 되죠. 세상과 알아볼 때 약간 삐딱해지죠. 삐딱이 그렇죠. 제가 그거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살짝 기울어져 있죠.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저하고 이제 눈 마주치면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볼 때 그냥 눈 보는 거 아니죠. 이렇게 딱 보면 훑죠. 약간 그런 촉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걸 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할 때는 훨씬 더 잔인한 뭐 랑종 이런 거 뭡니까? 곡성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혀 이렇게 답 없이 끝나는 영화들 있잖아요. 열린 결말? 그렇죠. 열린 결말. 그런 건 너무 좋아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거.
그렇죠. 안 보셨어요? 저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예를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것들 좀 보시면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독특한 가겠습니다. 멘탈 관리법이었다. 우리 훨씬 더 잔인한 영화를 보면서 앞에 나의 어두웠던 기억을 지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러면서. 오늘은 어떤 사기 사건인가요? 저 이거 듣고 우리가 보통 이제 형법 이야기를 할 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이런 말이 이제 영어로 치면 beyond the reasonable doubt 호의 발샤인리키카이트라 그래서 앞에는 영어고 뒤에는 독일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단어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는 편지 써서 연애를 했거든요. 손편지.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단어가 아니라 나는 너를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재미없나요? 여하튼 그 당시에 뭐 성공 못했겠어요. 그런 편지를 보내면은. 그랬나요? 뭐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학보를 좀 보냈거든요. 학보. 학보를 보내면서 이렇게 샷자 학보를 보내면서 너가 좋아 뭐 이런 식. 그래야지 막 어떻게 보냈다고요? 다시? 저는 손편지였죠. 손편지 내용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라고?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너를 사랑해. 다시 일로 와서.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뭔가 하면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나름대로 얼리 어답터인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핀테크 기반을 이용한 디지털 은행 사기. 그러니까 핀테크도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디지털 은행,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뭔가 진짜 스테이트 오브 아트한 정말 그러니까 하이엔드에 있는 영역의 어떤 은행을 가지고 이제 현란한 기술을 풀면 일단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기죽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후행적인 어떤 행동에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찾는 사건입니다. 핀테크 기반 디지털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투자금을 받은 건데 핀테크가 뭐 자세한 내용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먼저 핀테크가 뭐예요? 핀테크라는 것은 이제 파이낸스 혹은 파이낸셜이라고 하죠. 그 F.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요즘은 금융공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공학. 가령 주식도 이제 펀드 매니저보다 AI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한다는 거예요. 신용등급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 세금 잘 냈어, 뭐 연체했어, 뭐 이러는데 지금 나오는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승재현의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나 한 달치를 딱 보면 이 사람 신용불량자 아니면 이 사람 1등급이 나오게 하는 그런 빅데이터까지 오고 이게 이제 핀테크예요. 우울해지네. 진짜 뭐 편의점에 샀는 건 전부 다 김밥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알고리즘은 알아냅니다. 그래도 알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지금 뭐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뛰어난 친구들이 뛰어든 게 핀테크인데 오늘은 사기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디지털 은행을 만든다. 여기에 몇 명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사기가 된 겁니까? 사실 뭐 사기 전체 투자 금액이 2,277억. 피해자는 5,400여 명. 와, 이게 뭐 진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는데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최고의 그 금융적인 지식들이 여기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반을 이용한 디지털 은행을 표방하면서 2천억대 가상화폐 다단계,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크립토 커런시 들어가죠. 그다음에 폰지 사기 형태의 다단계 들어가죠. 그리고 회사 이름도 진짜 멋집니다. QRC 뱅크.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퀄리티 릴레이티브 뭐 컴퍼니 뱅크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QRC, 이건 제가 모르는 약자라 가지고 QRC 임원들이 구속됐는데요. 사실 말은 현란하고 화려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즉 유사수신 위반으로 걸렸는데요. 또 방문 판매 다단계니까 방문 판매에 관한 위반, 그리고 아무리 뭐 핀테크 현란하게 말해도 결국 사기로 이제 범죄는 의율되는데 여기 대표 고모 씨 등 3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단계 형태긴 하네요. 사람이 또 대꾸와 돈을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내는 거였었고 알맹이를 좀 보면은
가상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은행을 만드는데 네네. 인터넷 은행이랑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 은행은 허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카카오뱅크. 그러면 또 그 사기가 들통나니까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디지털 은행이다. 아직까지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없죠. 은행인데 네. 이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들에게 야, 우리 뱅크 하나 만든다. 근데 이 뱅크 만들면 결제, 저축, 송금, 환전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핀테크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은행. 그렇죠. 가상화폐를 우리는 딜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 그럼 가상화폐를 딜해서 그거로부터 뭐 이자를 받는다.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특정 그 크립토커런시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어떤 주식에도 들어가서 지금 비트코인 ETF가 지난 19일에 네. 미국에 상장돼서 그렇죠.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거를 얘들은 이미 2019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이자도 받아낼 수도 있고 여기에 투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금의 300%를 벌 수 있다. 여기서부터 사기 냄새 나지 않아요? 나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금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령 비트코인이 있어요. 혹은 뭐 무슨 알트코인이 있어요.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거를 어떤 QRC 뱅크에 저축을 한다. 그렇죠. 그럼 이자를 주겠다. 원금 손해는 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는 우리가 가상화폐의 은행이니까 우리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담보하듯이 개런티 해주겠다. 이래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300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죠. 암호화폐 은행이 있다. 암호화폐 은행. 또 뭐 상장, 나스닥 상장 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지금 그 사기는 다 있네요. 내용. 네. 이것도 되게 웃겼는데. 이건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사기 칠 때 나스닥 상장은 거의 모든 그 PT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쪽에 금융 쪽에는 이제 사실 우린 자본시장법 내부 거래의 어떤 그 관계를 찾아 들어가는 걸 했지 이런 어떤 바깥의 외부적인 어떤 행태는 잘 몰랐는데 이게 나스닥이라고 하면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니고 외국에 올라갈 수 있는 뱅크야? 짱인데? 짱인데 이런 생각 드세요? 난 사기인데 이런 생각 드는데 저는. 네? 그러니까 나 사기인데 아니 이 피해자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사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뭐 카카오 K뱅크를 뛰어넘는 은행인 건데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테고. 그렇죠. 이걸 왜 믿죠? 그런데 제가 피해자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화이트 칼라 쪽보다는 블루 칼라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시군시에 광역시에 계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계시는 보다는 이제 조금 시군구 쪽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뭐 절대로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시군구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나누는 건 아닌데 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제가 이번에 되게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게 이게 북한 렌탈 주민 대상. 진짜 죄질이 저는 나쁘다. 사실 통일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보호하고 가야 되는 북한 렌탈 주민들에게 이런 형태의 사기를 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흔히 말해서 우리 쪽에 이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좀 사기를 쳤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타겟팅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적인 연대고리가 조금 약한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70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위해서 이런 거 하면 매달 뭐 300만 원, 4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머니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여기 집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옥잠판 팔았는데 이제는 핀테크 디지털 크립토커런시 뱅크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암호화폐가 뭐 여러분도 시세 보시겠지만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요. 네, 마이클 버리, 빅쇼트도 뭐 떨어진다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해서 나가고 이러니까 더 그걸 이용해서 혹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진짜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가 굉장히 시장이 좀 암울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암울해질 수 없.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이렇게 장밋빛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예, 그 사기 그래서 사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딱 돈 만약에 3천만 원 집어넣는데 뭐 이게 6천만 원 되어 있는 모습을 확 보이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많이 끌어당겨야 되고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초반부에 또 그런 전통적인 수법, 그렇죠. 초창에 투자한 분들은 또 뭐 진짜로 뭐 몇백 프로 돌려준 거 있었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자기 돈 더 태우고 사람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킴이 어떻게 만들어져가 있는가 하면 타이틀은 정말 화려한 타이틀이에요. 핀테크, 크립토커런시, C 기반 디지털 뱅크. 그렇죠. 디지털 뱅크라고 말하면서 사기의 그 방법은 아날로그적 방법. 결국 폰지 사기 형태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돌려막기를 하고 사람을 끌어당김으로써 끊임없이 이 시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든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사기의 전형적인 백화점 형태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하고 피해자는 5천 명이 넘는데 주로 북한 이탈 주민, 중국 동포 또 농촌의 서민들.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데를 좀 못하게 완전히 좀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화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들이 타겟팅을 했는 거고 사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부정재산 몰수법이라는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데에서 횡령배임만 국가가 몰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조직이 들어가 있으면 국가가 이 재산을 몰수를 해요. 그럼 2,200억 뭐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이제 찾아야죠. 이게 국가 사정 당국의 목인 거예요. 그래서 몰수를 해서 이 몰수에 있는 걸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처리해버렸겠죠. 그래서 이 지금 검찰하고 경찰, 특히 경찰이겠죠. 경찰에서는 그 법에 보면 기소 전에 추징 보전할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있는 재산 다 찾아가지고 은행에 있는 거 다 찾아서 그걸 지금 기소 전 보전 몰수하고 있다니까요.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범죄일수록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더 가져가야 되고 중국 동포도 큰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하나의 어떤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열심히 일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그 근로자와 노동자분들도 분명히 이들의 전체적인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벌뿐만 아니라 이런 추진 보전 몰수를 통해서 피해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억 너무 큰 액수입니다. 부디 좀 많이 좀 우리 검찰이 좀 찾아내기를 바라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면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핀테크 기반,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뱅크 이래버리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하나라도.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란하게 말했을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승재원 의원이 대학 때 뭐라고 썼다고요? 그 연애 편지에? 연애 편지? 갑자기 기억이. 너가 좋아라고 안 하고 합리적 뭐 아까 있었잖아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이 말보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너를 사랑해.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너를 사랑해. 이거 들으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넘어갔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게 없었다. 고도의 개연성?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멘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지킴연구소 승재원 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